뉴욕시가 팬데믹에 따른 경제 역풍과 관광산업 축소, 고용 둔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제77차 유엔 총회가 오늘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일원 직장인들의 사무실 미복귀율과 국립교 학생들의 결석률이 40.8%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전국 최대 규모로 시형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무료 초고속 인터넷과 기본 케이블 TV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유모차를 접지 않고도 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오픈 스트롤러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애마존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아프간과 우크라이나 등 난민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민간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오는 11월부터 종료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역풍, 관광 수입과 세수 감소, 고용 둔화 등으로 뉴욕시의 재정 적자는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자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관리들에 따르면 뉴욕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득세 관련 세수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7.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 근로자 연금 기금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시 당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 16만 2천 개가 부족하며 특히 뉴욕시 흑인들의 실업률은 1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전국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팬데믹으로 관광객 수와 세수는 급락한 반면 강력범죄와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시 기관들에게 올해 3%, 내년에는 4.75%까지 자금 지출을 줄이도록 요구했으며 재정 긴축에서 예외였던 경찰국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뉴욕시는 예산안 축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서민 주택 건설이 줄었고 비상 상황 대응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교도소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 정상들의 최대 연례 모임인 제77차 유엔 총회가 오늘 뉴욕에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회는 약 3년 만에 사실상 완전한 오프라인 대면 회의로 열렸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물가 상승,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등 우려 속에서 개최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는 큰 위험의 시기에 열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대화와 논의 등을 통해 분열과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정상이 불참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첫날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첫 세션에서 전체 회원국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대응에 책임을 공언했으며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차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세션에서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응과 관련한 단결을 촉구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중국 경제, 군사적 부상에 맞서기 위한 협력 추진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 일원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46.6%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절 직후 약 8.6%가 뛰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아래 수준입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의 40.8%가 만성적으로 결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주 미국 대도시들의 사무실 점유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는 9월 초 노동절 연휴 이후 급격히 늘어났는데 뉴욕 일원의 사무실 점유율은 38%에서 노동절 직후 46.6%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통근 열차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승객 수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고 뉴욕시 북부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메트로노스 이용객 수도 약 17만 5천 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에 정상 출근하던 직장인 수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교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2022학년도에 만성적으로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 결석이란 학년도 수업 일수의 10% 이상, 즉 최소 18일을 결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뉴욕시장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 학생의 40.8%가 2021-2022학년도에 최소 18일을 결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수업 일수를 90% 이상 출석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60%가량인 셈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이전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며 팬데믹 이후 지속됐던 30% 내외에서도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다양합니다. 코로나19 감염과 밀접 접촉 우려, 자가격리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기도 했고 대면 학습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원격 학습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교내 범죄율이 30% 급증해 학교 안전 위기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만성 결석이 장기적인 학업 성과의 저하를 낳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학교에서 영영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 초고속 인터넷과 기본 케이블 TV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정부 프로그램 중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시형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무료 광대역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매튜 프레이저 CTO는 200개 이상의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및 기본 케이블 TV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평등 프로그램 빅 애플 커넥트를 시 전역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의 시형 아파트인 램스턴 휴즈 하우스를 비롯해 5개 보로에 걸쳐 8개 공공주택 개발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현재 100곳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2023년 말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은 21세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자격이 있다며 빅 애플 커넥트의 획기적인 출시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프레이저 CTO는 빅 애플 커넥트를 난방이나 온수 같은 유틸리티의 등장에 버금가는 공공주택 거주 뉴욕 시민들을 위한 판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시형 아파트 주민들은 모뎀과 라우터를 포함한 가정 내 초고속 인터넷 연결, 케이블 박스와 리모컨을 포함한 기본 케이블 TV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청구서를 받지 않으며 직접 구매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옵티멈과 스펙트럼 기존 고객은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며 기존 서비스가 없는 거주자는 직접 가입 또는 기술 혁신국, OTI와 제휴해 업체가 진행하는 현장 등록에 참여하면 됩니다. 케이블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르면 시형 아파트 거주자의 약 30%에서 40%가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유모차를 접지 않고도 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오픈 스트롤러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유모차 규정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 유모차를 끄는 MTA 버스 승객은 탑승하기 전 유모차를 접어야 한다는 오랜 정책이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측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Q12와 Q50를 포함해 맨하탄 M31, 브루클린 B1, 브롱스 BX23, 스태튼 아일랜드 S53, S93 등 7개 노선의 약 142개 버스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유모차를 접지 않고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유모차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오픈 유모차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도입되는 버스에는 이를 알리기 위한 스티커가 차량 내외부에 부착되며 버스의 두 좌석에 해당되는 공간이 유모차 공간으로 지정됩니다. 기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지정 공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교통기관이 안전 문제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의 버스 이용객들은 여전히 유모차를 접은 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켜져 온 현행 규정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내 버스에 탑승하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캠페인에 따른 것입니다. MTA는 안전 문제와 다른 승객의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비접이식 유모차의 버스 탑승을 금지했으나 부모들이 유모차 규정 정책을 거듭 비판하고 나서자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이를 요구했던 온라인 청원자는 약 7만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마존과 화이자 등 대기업이 앞으로 3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난민 2만 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난민 고용을 주장해온 단체인 난민을 위한 텐트 파트너십은 이 같은 발표가 난민을 고용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 기업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도 윤리적 행동을 중시하고 난민들이 더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앞으로 3년간 5,000명의 난민을 고용하기로 약속했으며 호텔을 운영하는 힐튼과 메리어트는 각각 1,500명, 화이자는 500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 45개사는 난민들에게 취업훈련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100여 곳이 난민을 위한 텐트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약속으로 난민들에게 매년 9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고용 규모가 미국으로 유입된 난민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된 이후 8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 가운데 4만 1,000여 명이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로 추산했습니다. 난민을 위한 텐트 파트너십은 약 15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난민으로 입국했으며 이들 중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시가 민간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11월부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공립교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접종 의무 명령도 같이 철회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민간 부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11월 1일부터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시정부 부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 시장은 또 시 공립교 운동선수에 대한 접종 의무화도 함께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 고안된 2가 백신 접종 시행을 위해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백신 접종 의무화의 종료가 예방접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민간 부문 기업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2가 백신은 최신 변이체에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2개월이 지난 12세 이상 모든 뉴욕 시민에게 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백신 접종소는 vaccinefinder.ny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빌 드블라시오 전 뉴욕시장 재임 기간 시행됐던 레스토랑과 바 고객부터 프로 운동선수 등 일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대상군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시의 단계적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 대상에 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팻 린치 경찰 자선협회장은 이번 발표는 뉴욕시 정부의 경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가 변덕스럽고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하며 시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부당하게 실직한 경찰관들에게 이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새해부터는 8.7%가 인상돼 월 평균 1,729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7월과 8월, 9월 석 달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반으로 연간 생활비 조정 공식을 산출하고 있으며 올 여름 인플레이션 지수가 최고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연금은 최고의 상승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현재 연간 조정률 8.7%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 최대 사회보장연금 수령 액수는 3,895달러이며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이에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 포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본격적인 신청을 받습니다.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실시했던 주택 소유자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홈스테트 리베이트 대신 올해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연소득에 따라 2023년부터 일정 액수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 소유주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는 내년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1,500달러를 공제받고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를 공제받습니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까지만 45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한때 운영이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 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 달러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 달러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엔 일정 수행 겸 주요 국가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방미한 박진 외교장관은 뉴욕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대면 회담을 열었습니다. 사전에 예정된 회담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지만 실제 회담은 5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에 관한 의견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국 간 공조 방안 등이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